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NBA는 내일 이제 7경기가 있는데, 좀 제가 볼 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갈만한 경기는 분명 좀 있어 보이고, 한 2경기 정도는 거의 뭐 패스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7경기를 다 준비해 왔고, 제가 그리고 NBA 분석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하게 되면은, 영상을 보기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음, 이게 저녁이나 이제 낮에만 올리고 끝내기에는 또 아침에 이제 GTD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분석이 크게 물론 몇몇 경기들은 의미가 있지만 좀 확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는 2번 올리려고 해요. 그냥 초안 느낌으로 이제 저녁이나 낮 시간대에 하나 올리고, 그리고 아침 시간대에 짧게 요약해가지고 GTD 결장잡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뭐 바뀐 부분이 있는지, 전날의 분석 대비해서 바뀐 부분이 이제 그 정도 이제 짧게 하면서 하는 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더 편하시지 않을까. 이게 아침에 보면 사실 분석 내용도 이제 빠듯하다 보니까 내용도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2번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 NBA는 사실 언어바가 그냥 완전 언더데이였어요. 언어바가 그냥 아예 싹 다 나가리가 돼버렸고, 승패는 사실 괜찮았는데 언어바가 그냥 싹 나가리가 돼버려서 좀 많이 아쉽네요. 저도 이제 주력이나 이제 뭐 고배당 정도 하나 먹었는데, 나머지 고배당들이 다 오버 한 폴락씩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언어반은 좀 그냥 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언어반 사실 뭐 원래 NBA 언어반 사실 예측하기 쉽진 않은데 뭐 신의 영역이라 하잖아요. 근데 야투가 그냥 오픈 3점을 다 튕기더라고요. 대부분 팀들이 커리 빼고 그냥 다 튕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언더 경기에 나왔는데, 언어반은 좀 당분간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감이 안 좋은지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고, 일단 유타 대 마이애미 요거 먼저 가면은, 일단은 버틀러 지미 버틀러가 GTD에 떠 있고, 최근 경기 부상으로 발목 부상이었나 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최근에 3연패에 빠져 있고, 유타도 지난 경기 인디애나한테 요키치 없는 덴버한테 진 인디애나한테 홈에서 거의 역마인을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역마인을 당해버렸고, 사실 그래도 요 경기는 일단은 유타 쪽으로 제가 볼 땐 보는 게 맞아. 유타의 승리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유타는 가드진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조던 클라슨이 최근에 부진한 모습은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예 마탱이가 간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씩 잘했던 때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더 폼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뭐 조던 클락슨인데, 어쨌든 이거 지미 버틀러의 출전 여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 GTD에 떠있고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유타 원정이고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유타 쪽을 보는 게 일단 맞아 보이는데, 핸디캡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한데, 사실 마이애미가 최근 경기들에서 끝발이 안 받아요. 계속 뭐 자유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좀 쉬운 골밑 찬스 뭐 이런 것들 넣어줘야 될 슈팅들이 좀 많이 튕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그러니까 막판에 집중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팀 전체적으로 좀 베테랑들이 많은, 좀 나이가 있는 팀들이라 그런지 막판 가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경기 분석 때마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는데, 덩컨 로빈슨이 아예 마테니가 갔어요. 로빈슨이 마테니가 갔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3점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슈팅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슈팅을 던지라고 넣어놓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이나 뭐 해가지고 좋은 3점 3&D 자원으로 성장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계약도 좋은 계약으로 잘 맺었는데, 올 시즌에 아예 마테니가 갔다.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이 팀 뭐 스페이싱도 돼야 되고 하니까 3점 할당량이라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쏴야 돼요. 찬스가 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쏴야 되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데바요나 타일러 히로, 뭐 GTD에 떠있긴 하지만 버틀러 이런 선수들이 괜찮게 해주고 있고, 라우리가 기복을 타긴 하지만 라우리가 잘해줄 때도 이 덩컨 로빈슨이 너무 못하니까 패배하는 경기들이 있다. 사실 이 선수들이 다 엔간치 해주면 마이애미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경기에서. 근데 요즘 히로 계속 잘하고 아데바요도 계속 잘해주고 버틀러도 최근에 괜찮았는데, 라우리가 물론 기복이 있긴 했지만 다 엔간치 해줄 때도 덩컨 로빈슨이 너무 못하니까 지는 경기들이 많았다. 추가로 이런 이슈들까지 겹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타에 어쨌든 원정을 왔고, 유타가 물론 지난 경기 인디애나전에 상당히 아쉬웠어요. 솔직히 경기력 좀, 고베어가 물론 파울 트러블 막 이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화하진 못했지만, 또 이제 뭐 경기 중에 충돌도 있었고, 그냥 유타가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수비도 좀 대충 뛴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기를 했어요, 인디애나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지난 경기 그런 졸전도 있었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마이애미가 제가 볼 때는 쉽게 지지 않는 특성도 있고, 유타가 그래도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조던 클락슨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거는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그래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 6.5죠 이거. 6.5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프렌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솔직히 이거는 버틀러에 대한 이슈도 있고 우리가 라인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타 승 쪽 배당이 뭐 1.2 때면은 그냥 뭐 껴가기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이애미 프렌인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언어반은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 요 경기도 또 뭐 재밌게 볼만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은 딜런 브룩스가 GTD에 떠 있어요. 제가 멤피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분석하면서? 하락세다. 그냥 말씀드리면서 피닉스가 배팅을 하면 무조건 피닉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피닉스가 그냥 시작부터 그냥 가비지를 댔고 아주 쉽게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일단 멤피스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세예요. 일단 하락세고, 사실 이 멤피스의 라인업 자체가 좀 공격적인 라인업이거든요. 공격적인 라인업인데 지금 딜런 브룩스가 오늘 경기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멜튼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잘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 사실 시즌 초반에는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잘해줬어요. 최근 경기 와서 이제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멤피스의 화력이 떨어지고 있고, 추가로 이제 베인 같은 애들도 부진, 최근 경기에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이제 자모란트나 뭐 아니면 2옵션인 자렌 잭슨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한테 많이 기대는 모습인데, 사실 자모란트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 비해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3점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3점이 안 좋거든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3점이 던지는 거 족족 생각보다 엄청 잘 들어가고 딥3도 많이 꼽고, 그러면서 이제 멤피스가 팍 떠올랐다가 최근에 3점 야투가 평균 회귀를 하고 있다. 평균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던지는 족족 팅팅거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3점이 안 터지고 얘네들도 3점이나 기타 경기력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모란트에 대한 수비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얘가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쉽게 말씀드리면은 악순환, 하락세다. 전체적으로 여러 선수들의 부진과 뭐 자모란트 3점이 안 트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악순환으로 돌아온다. 어쨌든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득점에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득점이 안 되니까 수비는 뭐 애초에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더 이제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흘러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얘네는 지금 로테이션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망가져 있는 좀 모습이고, 오늘 뭐 이거 딜런 브룩스가 어떻게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잉그램의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어쨌든 잉그램이 없는 가운데 사실 제가 이런 선수들을 평가할 때 확실히 뭐
에이스, 누군가가 에이스의 역할을 맡기에는 좀 부족해요. 브랜든 잉그램이 빠진 상황에서 뭐 디본트 그레이엄이나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요나스 발란슈나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맡기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잉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이 돌아온다면은 이것도 멤피스가 자멸하는 좀 그림으로 갈 수 있어 보이고, 지금 멤피스는 사실 흐름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감독이 이거 선수 로테이션 뭐 카일 앤더슨을 좀 더 많이 쓰면서 수비적으로 일단 좀 어떻게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멤피스의 흐름은 좋지 않다. 요거는 잉그램이 나온다면 뉴올리언스 역배승을 보고요. 안 나오면 패스하던가 그래도 역배승 봅니다. 아니면 뭐 프렌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할게요. 멤피스는 최근에 너무 흐름이 안 좋고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인다. 다음 경기가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인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또 인디애나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 르버트가 일단은 출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있어 보이고, 뭐 브록던이 추가로 또 GTD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랬지만 이렇게 떠 있다가 새벽 시간 되면 귀신같이 옆에 GTD가 붙거든요. 불투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쨌든 출전하지 않는다면은, 브록던이 안 나오면 그냥 인디애나는 절대 가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조엘 엠비드가 필라델피아에 빠져 있고요. 뭐 벤 시먼스나 뭐 타이블 뭐 이런 애들 빠져 있는데, 일단은 프론트 커트진에 뭐 토바이스 해리스나 데니 그린이 좀 돌아온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상당히 느린 팀이에요. 왜냐, 엠비드가 있기 때문에. 엠비드가 핵심이고 최고의 선수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포스트업이나 여러가지 볼을 쥐고 느리게 농구를 하기 때문에 템포가 빠를 수가 없는 팀인데, 엠비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엠비드가 빠진 지금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달릴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많다. 타 팀원들이 대체로 다 달릴 수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리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맥시나 뭐 이런 애들이 분명히 벤시모스가 빠진 가운데서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세스커리도 뭐 대체로 다 잘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엠비드의 공백을 메우기엔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잘 달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페이스가 NBA 팀에서 가장 낮은 페이스를 기록하는 팀인데 달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아예 자기들의 색깔과 다른 색깔을 가져가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그런 성향이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게 했는데, 4쿼터 최근 이제 홈에서 다 졌잖아요. 3연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4쿼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에는 4쿼터에서 지는 거 뭐냐, 클러치에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의 공백이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맥시나 뭐 해리스나 커리 같은 애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해준다고 봤을 때, 데니 그린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선수를 사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좀 자원이 아니다. 이거 오히려 르버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인디애나가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의 패배를 좀 안겨줄 만한 그런 사이즈로 보이고, 뭐 마일스 터너 이런 애들도 사실 야투에 대한 기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복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고, 수비적으로는 마일스 터너가 이번 시즌 상당히 괜찮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NBA 선수 중에서 최다 블락, 평균 최다 블락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비적으로도 괜찮고, 야투도 초반에는 기복이 되게 심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득점에서 폭발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야투적인 면에서는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인디애나는 이 사보니스가 최근에 부진한 게 아쉽다. 사보니스의 부진이 아쉬운데, 르버트가 나온 경기에서 사보니스는 그래도 본인의 역할 최소 1인분 정도는 해주는 모습. 결국에 르버트랑 브록던까지 나오면은 인디애나 거의 풀라인업이란 말이에요. TJ 워렌 말고는, 얘 빠진 거 말고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분위기나 이 선수들이 어쨌든 갈아 넣었어요. 최근에 계속 갈아 넣었어요, 필라델피아가. 그러면서 분명히 체력적인 이슈도 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벤치에서 필라델피아가 여러 선수들의 강점이 있었던 거는 모든 선수들이 1인분 이상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코크마즈 얘가 또 꺾였고 니앙도 지난 경기 부진했고, 물론 니앙 같은 경우는 코크마즈보다는 좀 더 꾸준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코크마즈 야투가 최근 마탱이가 같고, 추가로 이제 니앙까지도 지난 경기 부진했다. 결국 필라가 이거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다. 엔비드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 선전을 했고, 더군다나 홈 극강인 필라가 또 홈에서 3연패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저는 인디애나가 르버트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져갈 경기로 봅니다. 인디애나 마인 승 봅니다. 1.5 마인 승을 보고, 르버트 출전 시 개인적으로는 출전 안 해도 인디가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은 출전 안 해도 인디가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르버트가 출전했을 때. 근데 지난 경기 뭐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2경기 쉬었나? 뭐 그랬잖아요, 르버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홈 경기인 만큼 좀 출전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디애나 경기는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 브록던도 귀신같이 이거 GTD 떠가지고 르버트는 나오는데 브록던이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어쨌든 아침에 라인업을 봐야 됩니다. 자, 다음 경기가 올랜도 대 워싱턴. 이 경기는 일단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워싱턴의 1옵션 브래들리 빌이 빠져 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빠져 있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뭐 진작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 있었죠. 특히 이제 마켄 펄츠가 빠져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코렌서니가 그래도 득점에 있어서 충분히 화력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썩스가 어쨌든 경험치를 먹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위안거리인데, 결국 이거 빌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워싱턴이 좀 경기 운영을 할 거냐인데, 저는 이거 빌이 빠져도 워싱턴 할만하다. 결국 이번 시즌 워싱턴의 강점이 뭐냐? 첫 번째가 헤럴이에요. 헤럴. 몬트레즈를 헤럴.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벤치에 있거든요. 어쨌든 벤치 자원에서 이제 헤럴이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로. 제가 볼 때 올해 식스맨상을 받을 정도의 활약이에요. 지금 추세로 계속 가면 무조건 거의 올해, 지금 클락슨도 부진하고 여러 이제 식스맨 자원에서 뭐 버디힐드 제외하고 딱히 누가 있나?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헤럴은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 클리블랜드전에서도 그 고층 빌딩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오늘 경기도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이커스에서 넘어온 KCP나 쿠즈마가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쨌든 좋은 포인트 가드인 딘 위디까지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역시나 그렇게 3점이 좋은 선수답지 않게 좀 3점 야투에 대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전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워싱턴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물론 빠진 선수들이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결국에 헤럴이 해줄 걸로 봅니다. 결국에 헤럴이 해줄 경기가 아닌가 싶어서 워싱턴 승을 봅니다. 올랜도는 일단은 뭐 유타를 한번 잡아내는 대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부상자들이 그래도 좀 돌아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고, 코렌서니도 뭐 한 번씩 빵빵 터지긴 하는데, 그거에 기댈 바에는 저는 항상 터지는 헤럴한테 기대는 게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워싱턴 승 보고 넘어갈게요.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핸디가 이게 4.5면은 낮진 않거든요. 4.5면 넘어가겠습니다. 핸디는 모르겠어요. 4.5는. 다섯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게임이에요. 보너스 배당은 일단 토론토 승을 접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경기 시작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치우아나 버치가 지금 GTD에 떠 있는 상황인데, 디트는 뭐 올리닉 중요 벤치 자원이 올리닉에 빠져 있는데, 전 사실 시작함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고 아치우아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번 시즌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라인업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시작하면 일단은 나옵니다. 사실 약간
생각보다 좀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 시작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토론토 경기력이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간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리닉이 빠진 상황에서 벤치도 마테이가 같고, 뭐 케이드 커닝햄이나 뭐 제레미 그랜트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강력하다. 저 뭐야, 스카디 반스나 오지 아누노비에다가 부시에도 얘 수비는 기본, 이번 시즌은 그래도 수비는 기본적으로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야투가 안 좋았어요. 야투 부진. 최근 경기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 프론트 코트진을 제레미 그랜트가 어떤 이 경기를 뒤집을 만한 활약을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해 보이고, 케이드 커닝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래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시즌 NBA 첫 시즌이에요. 굉장한 물론 재능을 가진 선수긴 하지만 아직까지 첫 시즌에다가 부상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토론토가 백코트 수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프론트 코트진의 이제 수비만 너무 강조되고 눈에 보여서 그렇지 백코트의 수비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도 뭐 엄청나게 터질 사이즈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 토론토 지금 디트는 어쨌든 이기려면, 제가 볼 때 올리닉이 빠졌잖아요. 절대 앞으로 계속 못 이길 것 같아요. 올리닉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든 희망을 걸려면은 얘네 둘이서 한 60득 이상은 좀 박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 50득 이상은 박아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토론토 상대로, 토론토 원정에서 특히나 쉽지 않아 보이고, 토론토 일방승은 공짜로 보여요. 그리고 7.5 기준이거든요, 이 경기가. 7.5 기준인데 저는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좀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벤치에 대한 뎁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이제 뎁스가 넓어지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시작하면 어쨌든 출전 시간 제한이 아직까지 걸려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인을 보긴 합니다만, 그냥 기대해보는 정도? 마인을 좀 기대해본다. 마인이 엄청 좋아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기대해보는 느낌으로 보는데, 그래도 저는 해줄 걸로 보긴 봅니다. 상대가 올린이 빠진 디트고, 어쨌든 디트의 에이스 제레미 그랜트나 케이드 커닝햄이 날뛸 만한 사이즈가 아니다. 토론토가 다시 필라를 잡기도 했고, 최근에 원정에서 시작함이, 그리고 그래도 몇 경기 뛰었거든요. 그 뛸 때는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뛸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슬슬 이제 좀 맞춰갈 만 하지 않을까. 상대 디트기도 하고. 어쨌든 토론토 마인까지 봅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역시나 당연하게도 제일런 브라운, 보스턴의 2옵션 제일런 브라운이 아웃이 돼 있고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마카넨이 일단 GTD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일단 웨이드가 빠지고 뭐 마카넨이 올라가겠죠. 얘가 벤치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뭐 사실 섹스턴이랑 러브는 뭐 진작부터 빠져 있었고, 섹스턴이 빠지고 저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카넨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좀 진짜 이 수비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 팀은. 와, 이 수비를 이게 그렇게 뚫기 힘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에반 모블리가 지금 거의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다른 선수도 제 역할을 다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갈란드는 공격 쪽에만 좀 치중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경기를 그래도 적당히 잘 풀어가는 모습이고, 이 경기는 특히나 이제 보스턴이 둘 다 백투백이에요. 두 팀 다 백투백 일정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미러키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고요. 클리블랜드는 디트를 가비지로 이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리블랜드 경기는 제가 잘 못 맞추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일단 그래도 분석을 이어가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팀은 보스턴 쪽이고, 보스턴의 긍정적인 부분은 데니스 슈로더가 선발에 이제 브라운이 빠졌기 때문에 선발로 올라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좋았을 때의 모습을 지난 시즌 레이커스 상당히 아쉬웠잖아요. 그 모습을, 그런 부진을 좀 털어내고 확실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마커스 스마트도
최근 경기에서 야투감이 괜찮은 모습이에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벽도로 던졌거든요. 던지면 그냥 저거는 제가 슛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이거 일단 팅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상당히 안 좋은 야투를 보여줬다면 이 백코트진이 미러키전 오늘 있었던 미러키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슈레더는 계속 좀 그래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아로포드가 일단 오늘 경기 부진했다는 점도 있고 결국 제이슨 테이텀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사실 테이텀이 클리블랜드의 페인트 존을 공략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 보여서 결국 3점이 터져야 되는 경기다. 이건 보스턴에 3점이 터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뚫으려면은 3점이 좀 터져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로포드도 이거 클리블랜드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프론트 코트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수비가 클리블랜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경기 3점 클러치 상황에서 3연팅을 했어요. 4쿼터인가 딱히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보스턴이 좀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클리블랜드가 진짜 올 시즌 복병으로 지난 시즌 애틀란타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에반 모블리를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드래프트로 이제 뽑았는데 픽으로 정말 잘 데려온 것 같고 조심스럽게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2.5 프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 클블 경기 제가 자신이 없어 솔직히 못 맞추고 이런 이상한 류의 팀 컬러를 이렇게 하는 팀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클블 쪽으로 본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 경기는 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LA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미네소타 할 때마다 안 좋은 부분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제가 주전 라인업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디안젤로 러셀, 패트릭 베벌리라는 베테랑이 있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48득점까지 지난 경기인가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1옵션인 타운스까지 분명히 괜찮은데 벤치가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어요. 미네소타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 갭을 조금씩 주려고 하고 있다. 뭐 멤피스전부터 해가지고 뭐 레이커스전 뭐 최근 경기들에서의 쉽게 지는 모습을 미네소타한테 좀 보기 어렵고 경기 전체적으로 멤피스나 뭐 레이커스나 그렇게 약팀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저는 보여주고 또 이 경기는 벌써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에요. 클리퍼스 홈에서 미네소타를 2번 연속 쉽게 잡아냈었고 미네소타가 최근 분위기라면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한데 이 경기에도 어쨌든 간에 좀 올라오고 있는 팀의 미네소타하고 클리퍼스는 최근 좋아요. 의심할 여지가 좋습니다. 레지 잭슨이 경기 내에서의 기복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해주는 면이 있고 에릭 블레스가 또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블레스 살아나고 폴 조지 지금 레너드 빠진 상황에서 1옵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했고 니콜라스 바튼도 최근에 야투 감각이 정말 좋아요. 던지면 다 들어갑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뭐 슈팅 감각에 대해서 물론 3점이 괜찮은 선수고 한데 최근 경기에서는 또 물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뭐 센터 쪽에 주바치도 잘해주고 있고 주바치 대신에 이제 벤치에서 나오는 뭐 할튼스테인 이런 애들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티렌스 만이나 루크 캐너드 이런 선수들도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지금 팀 전체적으로 다 잘해요. 뭐 딱히 에릭 블레스만 사실 좀 아쉬웠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확실히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클리퍼스에 어떤 구멍이 있나 8인 로테이션에 있어서 구멍이 있나 싶어가지고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다. 근데 그럼에도 미네소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물론 오늘 레이커스전에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부진하긴 생각보다 앞선 활약에서보단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뭐 타운스나 뭐 디안젤로 러셀이나 벤치 자원들의 그래도 활약이 좀 있어줬고요. 저는 이거 1.2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싶게 해요. 싶은 느낌이에요. 1.23? 그리고 클리퍼스의 연승이 지금 되게 길거든요. 이게 1.23이면 어쨌든 간에 유타 경기나 아니면은 뭐 토론토 경기랑 배당이 뭐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어차피 같은 똥배로 묶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배당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너무 낮다. 1.23이면 상당히 좀 낮게 측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미네소타가 백투백 일정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됐고, 클리퍼스의 지금 전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좀 참고가 배당에 있어서 참고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1.23이면 이거는 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이게 어쨌든 배당이 낮게 잡히다 보니까 핸디도 6.5거든요. 저는 이거 미네소타 프렘 봅니다. 미네소타 프렌을 보고요. 승리 쪽은 당연히 클리퍼스 쪽 봅니다. 클리퍼스 승이랑 미네소타 프렌을 보는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최근에 그래도 좀 잡은 모습이에요. 제가 한창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팀원끼리 좀 맞춰보고,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나아지는 멤피스 존에서 사실 저는 그때 한번 좀 애들이 뽀록 터졌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괜찮은 경기력을 전체적으로 그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레이커스전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23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건들고 싶진 딱히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물론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 그때 뭐 경기들의 분석에 대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고, 이 결장자에 대한 부분도 뭐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아웃이 되거나 GTD가 뜨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뭐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건데, 어쨌든 초안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고요. 저는 유타 경기 건드릴만 해 보이고, 배당 펌핑에 있어서 건드릴만 해 보이고, 뭐 인디애나, 워싱턴, 토론토 요 정도 건드릴만 해 보여요. 경기 수가 일단 7경기라서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에서, 보스턴 컬벌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어디야, 요거 클리퍼스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 경기도 어쨌든 간에 이게 반대 보는 팀이 뉴올이잖아요. 잉그램 GTD한 부분도 아주 확실하지도 않고, 다른 팀이었으면 그냥 편하게 반대 찍었을 것 같은데, 뉴올이 지금 9연패예요. 9연패 9연패라서 9수에 걸려 있긴 한데, 어쨌든 멤피스 입장에서도 안 좋은 분위기를, 제가 뭐 뉴올 입장에서도 안 좋은 멤피스를 이길 만한 타이밍이고, 멤피스 입장에서도 최근 안 좋은 분위기를 다시 상승세로 올려볼 만한 팀이 똑같아요. 둘 다 그냥 똑같습니다. 어느 쪽을 보나 둘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뉴올리언스는 백투백 경기 일정이고, 뭐 멤피스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지난 오늘 있었던 브루클린전의 4쿼터에서 4쿼터 막판까지 보여준 좀 집중력이나 따라가는 모습에 있어서 좀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봤는데 이 경기 정도가 좀 그래 괜찮아 보이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NBA 같은 경우 저는 주력은 무조건 두 배로 가요. 2배에서 2에서 2.5배 사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경기만 해도 충분히 조합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 안에서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에 다시 영상이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뭐 확실한 이제 승부 예측 뭐 결과는 이제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